안녕하십니까. 호기심 많은 폴리입니다. 간간히 문화생활과 잡다한 것을 올리며 패션이 주입니다. 오늘은 1대1 맞춤 서비스 여리뽕뽕뽕님께 남기는 글입니다. 저번에 댓글로 여리뽕뽕뽕님 어학연수 썰을 풀어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것도 못 지나칩니다. 저한테 번지점프를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외출 직전에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리뽕뽕뽕님 외에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어학연수 그때는 97년이었고 대학교 2학년쯤 가게 됩니다. 친구가 저희 집은 굉장히 엄격해서 집에 10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의 친구네 집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저기 자꾸 남편이 쳐다보는데 어떡할까요? 제발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역사과를 나왔는데 역사과를 간 것도 답사를 가서 밖에서 자기 위함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가자고 해서 엄마한테 걔 뭐 어학연수 가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너도 가 그러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농담으로 한 말이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모든 걸 준비했을 때 엄청 반대를 하셨는데 TV를 보면은 옛날에 어린애들이 빵꾸똥꾸 막 걔가 막 침대에서 완전히 무슨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할 거야 나 할 거야 막 이런 가끔 TV에 그런 광경이 나오는 거를 제가 처음 미친 침대에서 발광을 부리면서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러 갔고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그 돈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허술하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더 철이 들었을 때 어학연수는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때 갔을 때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사회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훨씬 공부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에 필요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철이 없이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기도 많이 놀았고 특히 이거는 저희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남의 집에 잔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계속 그곳에 거의 9개월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들어가자마자 갖은 고난을 겪고 다 나왔어요. 물을 아껴 써라, 막 눈칫밥에 막 여러 가지 샤워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막 이래갖고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운이 좋게 좋은 호스트를 만나서 9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친구네 집에서 자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밤새도록 술 먹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시애틀인데요. 시애틀 커뮤니티 컬리지예요. 그 안에 있는 어학 프로그램인데 거기가 좀 되게 깐깐했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이 아니라서 그 그레이드를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 클래스에서 정확한 그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쫓겨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많은 문화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했습니다. 그때 좀 특이한 점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집은 되게 불교인데요. 저는 무교고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보내면서 교회를 다녀라. 너무 이제 안심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꽤 길게 교회를 다녔고요. 그때 제가 방언을 할 정도로 심취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걸 보면서. 그때 또 한때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 무교입니다. 그때 교회 오빠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고백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뜸들이다가 마지막 거기를 떠나는 날 그 오빠한테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되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오빠가 저한테 네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애인지 몰랐다. 진짜 뭐 얘기를 안 했냐. 하지만 뭐 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짝사랑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좀 특이한 점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오랫동안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야, 남들은 가서 임신도 하고 남자친구 하나씩 다 데려오던데 너는 또 혼자냐? 이런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임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좀 애를 풀어놓으면은 좀 이렇게 좀 좋은 해외에서 좀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때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고요.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제 주변의 여자분들은 모두 이렇게 사귀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지금도 얼굴이 이쁘지 않은데 어떻게 너는 무슨 자신감으로 유튜브를 하냐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변한 점은요. 굉장히 좀 넓은 눈으로 많은 세상을 좀 보게 됐다. 그래서 좀 거침없이 좀 용기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토익 점수가 갔다 와서랑 갔다 와서가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문법을 되게 잘했었는데요. 회화 실력은 완전히 형편없었거든요. 리스닝이. 근데 어학연수 갔다 오자 리스닝과 회화는 늘어났으나 문법이 감소됐다. 네, 그래서 점수는 비슷했다.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가서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소주였고요. 정말 돈을 아껴서 거의 점심에는 사발면, 네, 거의 뭐 근데 이제 맥주도 제일 싼 거 버드와이저. 그다음에 아침은 항상 호스트 마더가 싸주셨어요. 그래서 뭐 소비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요. 굉장히 쫄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카드를 주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뉴욕에 여행 갔을 때 그 더플코트 한 번 하나 샀습니다. 베네통에서. 그 외에는 제가 정말 언제나 생각하는데 약간 쫄보예요. 그리고 제가 꼭 염색을 엄청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다 노랗고 색깔이 너무 많았을 때 오히려 블랙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머리가 되게 부슬거리고 제가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때 영향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한국인들은 뭔가 다 생머리고 차분하고 뭐 찰랑거리고 다 이렇게 멋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비 와도 우산을 안 써요. 모자 하나 툭 걸쳐 쓰고 되게 자연스럽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부수수한 머리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커트였었어요. 제가 굉장히 보이시했고 커트였고 그때는 커트여도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커트하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일까봐 긴 머리를 고수하는 겁니다. 이 정도 썰입니다. 네, 9개월은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3년 정도 해야지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 있고요. 9개월은 절대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시애틀은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가 게이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게이랑 레즈비언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호스트 마더 친구 동생도 게이, 레즈비언, 그다음에 친구들도 다 게이. 그래서 한 집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다 엘리트시고 굉장히 삶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면서 사시는데 좀 길 가면서 좀 충격적인 문화는 많이 봤지만 굉장히 그리고 시애틀이 얼터너티브 락의 약간 본고장, 너바나 약간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문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즐거운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리뽕뽕뽕님 1:1 맞춤 서비스 과하지 않은 거면 어떤 분이든 요청해 주시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